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 했었고 비뇨기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나름 이 근처에 있는 병원 중 가장 유명하다고 이름 알려진 의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동네에서 비뇨기과를 가야 한다면 바로 저희 병원을 찾는 정도죠. 대충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자의 승진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아내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열심히 승진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이제 둘 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아이 생각은 아예 갖지 않고 있고 그냥 둘이서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후 자금을 모으려고 일을 합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속전속결로 결혼했어요. 아내의 집안에서도 제가 의사라는 말에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 집안도 아내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말에 결혼을 허락하셨거든요. 사귄 지 8개월 만에 거의 등 떠밀리듯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아내를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혼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남자 때문에 제가 이런 짓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30살이 넘어서 알게 되어서 서로 각자 아는 친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각자 휴대폰도 잘 안 보고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서로 비밀번호도 공유 안 하냐고 의문이 드시겠지만 저희는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 아내를 믿어서 저는 의심도 하지 않았죠. 아내와 저는 늘 항상 1집, 1집 이런 패턴이고 남들은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간호사랑 불륜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여유도 없고 제 눈엔 오로지 아내만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일찍 씻고 아내에게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자는 신호를 보냈어요. 원래라면 잘 받아주는 아내가 그날따라 자기는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라면 좋아할 여자가 갑자기 제 제안을 피하는 모습이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일이 바쁜 아내를 배려해서 저도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고 저는 휴대폰 열어보니 역시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하트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저장된 이름 때문에 더 문자 내용이 보고 싶어져서 아내가 자는 동안 몰래 지문 인식을 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지문 인식이 가능해서 휴대폰 주인의 지문만 갖다 대면 열리기도 하고 아내는 한번 잠에 들면 업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열 수 있었죠. 저는 그 하트라는 사람과 아내의 대화 내용을 본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둘은 정말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고 민수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라며 같이 데이트도 몇 번 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문자를 본 순간 아내를 당장 깨워 이거 뭐냐고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놀라면서 왜 남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봐? 이리 내놔! 남? 우리가 남이야? 대체 민수란 사람 누구야? 너 바람펴? 아니야.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문자해. 민수는 내 대학 친구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날 못 믿어? 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럼 이 하트는 뭔데? 왜 친구라 하트라고 저장해? 하트는 민수 집 강아지 이름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친하게 대화해. 여본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친하게 대화하는 거야. 저는 그들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었고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게 애정 깊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그리고 친구 집 강아지 이름이 하트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까지 한 여자가 다른 남자 이름을 하트라고 저장해 놓는다는 것이 정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고 자기 휴대폰을 허락도 없이 보는 것에 화를 더 내길래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사과를 했죠.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자고 일어났고 마침 주말이라 저는 어젯밤의 일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아내와 데이트를 하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주말이기도 하고 나 진료도 없는데 드라이브라도 갈까? 라고 하니 아내는 여보 오늘 진료 없어? 그럼 진작에 말하지.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잡았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 애들이라서 시간도 잘 안 맞아서 진짜 겨우 맞춘 거라 취소할 수가 없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대학 친구들? 그럼 그 민수란 친구도 오는 거야? 응? 아니, 민수라는 사람 어제 여보가 대학 친구라며. 아, 민수? 맞지. 대학 친구. 오지, 그럼. 그럼 나도 가면 안 돼? 인사도 할 겸 내가 살게. 여보가 거길 왜 가? 그냥 집에 있어. 나 금방 갔다 올게. 라며 후다닥 집을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러 갔다고 생각하니 조금 나아지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집에 술에 만취가 되어서 왔고 일요일에도 하루 종일 술 때문에 해장을 하고 속도 안 좋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못한 채 그렇게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를 보는데 환자 차트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김민수였고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민수라는 사람은 저희 아내와 대학 친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아내 또래여야 하는데 27살이기도 해서 의문이 들었지만 김민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고 많을 테니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김민수 환자는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진료를 받은 이유가 아이를 가지지 않게끔 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고 아이도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수술을 하는지 궁금했죠. 민수씨,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이런 수술하려고 하세요? 사실 제가 사귀는 여자가 유부녀라서 미리 대비하려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내와 대학 친구 민수라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애써 지워보려고 했지만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고 의심을 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생각이 들었죠. 유부녀랑 만나시나 봐요? 네, 저보다 나이도 좀 많은데 그래도 정말 좋은 여자라. 그리고 그 여자도 곧 남편이랑 헤어지겠다고 했거든요. 아이도 없어서 쉽게 이혼할 수 있다면서.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 남편도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티를 내도 바보같이 전혀 몰라요.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고 예약을 잡고 김민수 환자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수 환자가 말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와 정말 비슷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그렇게 진료를 끝내고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도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그 민수란 친구 있잖아. 여보 친구. 진짜. 계속 민수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아무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딱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 혹시 그 사람 이름이 김민수야?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김민수? 아닌데? 걔 박민수야. 라고 했죠. 여보, 이거 솔직히 말해줘. 확실하지? 확실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저는 못 믿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을 믿기로 했고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아내에게 했다가 진실이 아니면 저만 된통 당하기 때문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진료도 일찍 끝나기도 해서 아내와 오랜만에 오붓하게 둘이서 와인이라도 한잔하려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사서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집으로 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일이 많이 바쁜가 싶어 저는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제가 야간 진료까지 해서 아내가 대부분 집안일을 하는데 그날은 오랜만에 진료가 일찍 끝나기도 했고 아내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고 싶어서
집안일 하다가 아내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죠. 저는 원래 아내의 서재를 잘 들어가지 않고 아내도 제 서재를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서재를 들어가서 탁자 위를 치우다가 책꽂이 사이에 꽂혀있는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800만 원이 결제가 된 흔적이 있더군요. 결제가 된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명품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어서 단 한 번도 그런 거금을 들여서 쇼핑을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결제를 한 건지. 저희는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라 금액에 놀라거나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하지만 원래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치를 부리는 게 당혹스러웠죠. 그래도 그때는 아내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가 싶어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였죠. 그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와 제가 자신의 서재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여긴 왜 들어와? 아니, 청소 좀 하려고. 근데 여보, 이건 뭐야? 요즘 쇼핑도 해? 여보, 요새 왜 그래 진짜? 대체 안 하던 짓을 왜 계속 하냐고. 나 너무 힘들어. 계속 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내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속상하다고, 저한테 요즘 모든 일에 다 예민하게 구냐고,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예전에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았고, 아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병에 걸렸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난 그냥 여보가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그냥 그게 너무 기뻐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울지 마, 어? 그렇게 그날은 제가 사온 와인을 먹으며 분위기는 좋게 흘러가서 기분 좋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민수라는 사람한테 연락도 안 오길래 정말 친구 사이였고 제가 다 의심한 거라는 생각을 하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그 김민수라는 환자도 당연히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따라 기분도 좋고 오랜만에 술을 한 잔 먹고 싶어서 병원 사람들에게 제가 쏠 테니 오늘 회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정말 기분이 좋기도 했고 이 좋은 기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고 싶어지더라고요. 다들 좋다고 했고 그날따라 마지막 진료도 다행히 일찍 끝나서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고깃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회식을 한다고 연락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는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회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고 직원들의 행복해하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그렇게 2차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술을 먹으니 알딸딸한 상태가 되어서 술도 깰 겸 잠깐 밖으로 나와 조금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덜 깬 건지 어둑어둑한 길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의 차를 보고 저는 기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아무리 비비고 봐도 확실히 아내의 차가 맞았어요. 아내의 자동차 열쇠는 2개라서 제가 항상 하나는 들고 다녔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문에 꽂아 돌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외딴 곳에 주차장 안에 세워진 건지 궁금했고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무엇을 하는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내가 올 때까지 저는 아내의 차 맨 뒷좌석에 몰래 숨어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 차는 카니발이라 크기가 크기도 했고 저도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죠. 저는 뒷좌석에서 쭈그려 누워있으니 잠도 솔솔 왔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잔 건지 어느 순간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외딴 남자와 함께 차를 탔고 아내는 운전석, 그 남자는 조수석에 타더라고요.
아직 제가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지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계속 숨어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민수야,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내가 금방 이혼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려? 이게 연애야? 나도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누나 소개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민수야, 우리 나이차가 20살이야. 그런데 네가 날 소개시켜주면 친구들이 어떻게 보겠니? 누나, 조금만 당당해줘봐. 제발 그 남편이란 사람한테도 당당해줘보라고. 나 사실 누나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 뭐? 네가 거길 왜 가?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 아니, 내가 거기서 유부녀 만난다고 했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완전 바보 아니야? 다 말해줬는데도 전혀 모르더라. 그럼 바보 같은 남자랑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제발 나랑 같이 살자. 어? 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라며 둘은 큰 소리로 싸웠고, 저는 제가 진료했던 김민수라는 환자가 알고 보니 아내의 불륜남이라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술이 다 깨는 듯 했어요. 그리고 뒤에 숨어있던 몸을 일으켜 말하기 시작했죠. 야, 너네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내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고, 그 남자도 너무 놀랐는지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했죠. 아내는 손을 싹싹 빌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어? 누나가 왜 사과해? 제발 이런 남자한테서 빠져나오라고. 사과하는 아내 옆에는 민수라는 상간남은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고, 저를 째려보며 아저씨, 그냥 이혼하세요. 누나 저랑 같이 살 거니까. 그리고 저희 아기도 가질 거예요. 아저씨 늙어서 아기 못 가지잖아요? 라며 저를 기만했죠. 아내는 그런 남자를 말리더군요. 야, 김민수,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민수는 그냥 아들처럼 지낸 거야. 어? 남자가 아니라 아들. 제발 믿어줘. 나 얘랑 진지한 관계 아니었어. 우리 사이에 애가 없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 넌 아들이랑 어디까지 가니? 그건 둘째치고 너 왜 나 그동안 이상한 사람 취급했냐? 나보고 변했다며.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며. 의심한다고 뭐라고 했잖아. 설마 그러면 백화점에서 몇백 긁은 것도 저놈 사준 거야? 피 같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아저씨, 누나도 돈 잘 벌어요. 저랑 연애하는데 쓴 돈이 어때서요? 제발 그만 좀 징징대, 누나도. 아내는 민수라는 놈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단순한 아들로 생각해서 예쁜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었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 쳐도 아내와 민수라는 놈이 차 안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민수라는 애의 태도도 전혀 엄마 같은 여자를 대우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야, 니들 당장 차에서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갑작스런 저의 말에 둘 다 당황을 했고, 제가 화난 것을 알고 아내는 얼른 나가려고 했고 민수는 아내의 성화를 못 이겨 나갔죠.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차 문을 잠그고 블랙박스를 챙겨 그들을 거기에 세워두고 운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갑자기 운전을 하니까 당황을 했죠. 저는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 문을 잠그고 컴퓨터에 블랙박스를 연결해서 영상을 보니 둘은 아주 차 안에서 많은 일을 했더군요. 그날은 진료가 없는 날이라 블랙박스 영상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여러 개 복사해서 USB에도 넣어놓고 메일에도 넣어놓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저는 원본을 챙겨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민수라는 놈에게 상간남 소송을,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절차가 워낙 많아서 합의 이혼을 하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복수심에 그렇게 곱게 헤어져 주고 싶진 않더군요. 저는 위자료도 있는 대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김땡땡 차장님의 실체를 밝힙니다. 라는 글을 작성해서 이때까지 아내가 저질렀던 만행들을 써내려갔고,
아내는 회사에서 워낙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였는데 제가 쓴 글을 통해 그 이미지가 망가졌더군요. 아내는 이걸 고소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내 이름을 다 밝히고 글을 쓰지 않아서 다행히 명예훼손죄를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장난, 차 뒤에 숨어 놀래켜준 그 일을 술의 힘을 빌려 할 수 있었고, 유치하지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 아내에게 속고 살았을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은 미혼이고 3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가 않네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직업 때문입니다. 먼저 제 직업은 열쇠 수리공이에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하셨었던 일이고 지금은 제가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빠르게 변하면서 열쇠뿐만 아니라 도어락도 함께 다루고 있죠. 설치부터 잠금 장치를 여는 것과 수리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잠금 장치를 만능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 솔직히 돈이 꽤 짭짤합니다. 세상엔 아직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단가에 비해 저희가 받는 돈이 좀 커서 마진이 잘 남거든요. 그러나 그만큼 못 볼 거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전쯤 제가 겪은 경우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광경 중 하나는 불륜을 하고 있는 현장을 덮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쯤 목격했었다던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그날따라 미세먼지도 없이 정말 밝고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출근하는데 촉이 딱 오더라고요. 오늘 왠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요. 룰루랄라 출근을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전 11시가 되었는데 바로 출장건이 하나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슈퍼협 아파트 110동으로 언제까지 오실 수 있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여자인 것처럼 보였죠. 지금 바로 출발하면 한 25분 정도 걸릴 겁니다. 설치 때문에 전화 주신 건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문을 따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빨리 도착하겠습니다. 하고 빛의 속도로 출발했죠. 상대방께서 말한 주소는 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이기도 해서 통 크신 분들은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팁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여자분께서 말씀하신 주소에 도착했는데도 로비에 보이시질 않더라고요. 보통 고객님들은 상세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현관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시거나 상세 주소를 말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찾기 쉽게 로비에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디시냐 물었더니 저더러 죄송한데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하더라고요. 보통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엥? 하며 의아했지만 제 입은 착실하게 예 알겠습니다. 곧 뵐게요.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비상 깜빡이를 킨 하얀색 소나타 승용차가 보였어요. 저 차구나 싶더라고요. 차주로 보이는 여성분도 제가 몰고 있는 승용차에 붙어있는 저희 가게 이름 스티커를 본 건지 차에서 내리셨죠. 저는 밝게 웃으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자분의 얼굴이 아주 엉망인 겁니다. 코는 빨갛게 있었고 목소린 잠겨 있었고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죠. 누가 봐도 오열하고 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엉엉 울었던 건지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또 불륜 현장이구나. 제가 진짜 그런 촉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차에 구비되어 있는 물티슈랑 휴지를 쥐어주시고 말씀해보시라 이야기라니 진짜 이야기가 가관이더군요. 편의상 아내분과 남편분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분의 집안이 많이 기우는 쪽이었다고 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밑에 동생도 줄줄이 딸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음씨가 너무 착했고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내분 쪽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대요. 아내분도 솔직히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30대 초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분의 직업도 의사셨어요. 아내분뿐만 아니라 그쪽 집안 자체가 의사나 변호사, 이렇게 사자 직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 돈은 아내분이 벌면 되니까 남편분이 스스로 자신이 살림을 하겠다 선언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살림도 곧잘하고 그래서 아내분도 별말 없었대요. 아내분 집안에서도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벌겠다고 밖으로 나다니는 것보다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몇 배 낫겠다고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처럼 남편분께서 살림을 하시면서 취미생활도 함께 즐기곤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내분은 종종 학회도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학회에 가셨다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단이 난 거죠. 남편이 원래도 수상한 낌새가 있긴 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기우라고만 생각하고 아내분께서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학회에 가는 길에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대요. 시간이 급박해서 끼니도 대충 김밥을 포장해서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먹었는데 평소엔 그렇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김밥 포장지를 뜯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왔다더군요. 차에서 바로 내린 뒤 개원하려고 했는데 내용물은 없고 헛구역질만 했나 봅니다. 아내분께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라면 매달 찾아오는 그날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급하게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근처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이었던 거였어요. 아내분은 근데 지금 학회를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남편에게 말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회라는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내용은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번호를 부르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다고 하더래요. 신혼집의 주소니까 아내분은 아 그러시냐 하고 남편에게 전해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내분께 나 지금 엄마랑 동생들 데리고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분은 그때 속으로 이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일단 별말 없이 전화를 끊은 뒤 시댁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 갑자기 웬일로 전화를 건 거냐고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회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바로 차를 돌려서 신혼집 주소로 돌아왔대요.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손이 벌벌 떨렸다더라고요. 그런데 문틈으로 기가 막힌 소리들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온갖 해괴한 소리 등등 듣는 내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치니까 글쎄 도어락에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문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3번이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안 열려서 가방에 들고 다니던 카드키로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카드키로도 열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 전화를 주신 거였죠. 보통 그런 경우에서는 집 안쪽에서 이중잠금을 해버리면 밖에서 번호를 누르든 카드키로 열려고 시도를 하든 전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중잠금이 되어 있는 문을 열려고 하면 밖에서는 드릴로 도어락을 풀어야 합니다. 진짜 주차장에 엉엉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나요? 그냥 휴지나 건네고 말았죠. 그래도
저희가 문을 뚫으려고 하면 그게 본인 집이란 것을 먼저 확인하고 뚫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고 신분증 좀 보자고 했는데 진짜 집도 아내분이 결혼할 때 해온 집이었고 아내분께서 타고 다니는 차랑 남편분께서 타고 다니는 차 두 대 모두 아내분 명의였던 거였습니다. 진짜 짐승도 이 정도는 안 하겠다 싶었네요. 문 따는데 얼마나 걸리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하는 일이라 진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했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아내분께서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켜시더라고요. 아내분이 사시는 34층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아내분의 표정엔 살기가 넘치고 진짜 무서웠습니다. 하긴 그 심정을 세상 그 누가 알겠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아직 신혼을 즐겨도 될 것 같은 시기던데 심지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늘 남편의 불륜까지 알게 되었으니 속이 얼마나 문드러질지 가늠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발 그 짓이 끝나 있길 빌었습니다. 임신 초기인 아내분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도착했고 아내분의 집 현관문 앞에도 도착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문에 귀를 대더니 정말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사실 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옅게 들렸습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말이에요. 아내분은 누가 봐도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표정이었고 저보고 잠시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니 그 새어나오는 소리들을 녹음하시더라고요. 한 2분 정도 녹음을 하고 난 뒤 제게 빨리 문을 따달라고 하셨습니다. 맨날 하는 일이니까 솔직히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사실 아내분께서 비밀번호도 3번이나 치시고 카드키까지 갖다 대었는데 왜 안쪽에서 반응이 없었나 신기하게 느껴졌었는데 보통 40평대 후반부터는 현관문 쪽에 중문이 따로 있더라고요. 현관 자체도 넓고요. 유리창을 중간에 넣은 나무문이 있어서 그런지 소리를 못 들었나 보더군요. 물론 제가 도어락을 떼는 소리도 함께 못 들었고요. 현관문을 여니까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가 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아내분께서는 총알처럼 튀어나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아내분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의 비명소리, 남자의 당황해서 당신이 지금 어떻게 여기 있냐는 소리와 멍청하게도 분명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중잠금도 해놨는데? 라고 중얼거리는데 아내분께서 자지러지듯 소리를 지르며 진짜 듣기도 상스러울 정도로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현관문에 혼자 서 있는데 집안에서 나오는 그 개판 5분 전인 소리를 들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지금 아내분께서 임신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집으로 오는 순간부터 위태로워 보이셨는데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심정으로 말리기 위해 저도 아내분이 간 곳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세상에 남편의 상대 여자는 소파 뒤에 웅크리면서 숨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편분으로 추정되는 놈은 임신 초기인 아내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뺏으려 하고 있고 눈앞엔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저를 본 것인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남편분은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은 누군데 여기 기어들어와 있냐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맞이했던 불륜녀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귀에서 삐 하면서 이명이 들릴 정도로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일단 홀몸이 아니신 아내분께 다가가 아내분을 보호하고 두 분께 옷 좀 챙겨 입으시라 그랬어요. 아내분께서는 그 와중에도 착실히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한 동영상을 저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대체 누구고 왜 여기에 서 있고 이런 상황에 끼어 있는 것인지. 아내분은 저더러 자기를 데리고 나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군요. 일단 자리를 피하셔야 될 것 같긴 했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안방으로 몸에 걸칠 것을 찾으러 들어간 사이에 아내분을 데리고 바로 아파트를 나와서 제 차를 주차했었던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내분께서는 통곡을 하시며 우시는데 참
제3자가 보기에도 짠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뭐라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아내분은 본인 차에 가서 물을 조금 먹고 오더니 제게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출장비는 7만 원이고 도어락 새로 교체까지 원하시는 거면 추가금 15만 원 더 붙는데 어쩌시겠냐고 물으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4개 쥐어주시면서 죄송한데 도어락도 교체해 주시고 가달라고 하시고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는 의미로 돈 더 챙겨드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붙잡고 엉엉 우는데 와, 근데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임신을 알게 된 날 남편의 불륜 사실도 알게 된 것도 흔치 않은 우연이라 생각하고 무슨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불륜녀였던 여자의 정체가 아내분의 친척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하소연을 들으면서 사실 아내분이 많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니 구경한다는 심산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분은 당연히 똥줄이 타겠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도 있고 아내분께서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 자기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맨몸으로 장가와서 아내 덕만 보고 사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내분께 전화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건 아내분이 진동 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을 때 보게 되었어요. 아내분이 남편분을 뇌 쉼터 하트라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분은 저를 붙잡고 좀 더 울고 난 뒤 도어락 교체를 위해 저와 함께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어락을 교체하는 사이에도 불륜녀와 남편분께서는 아내분 근처를 맴돌면서 말을 걸고 미안하다, 실수였다 하며 변명만 하시더라고요. 도어락 교체도 신속히 끝내고 저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아내분께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그 2명을 밖으로 내쫓아내시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따라와서 제게 불똥을 튀게 할 것 같아서 후다닥 엘리베이터에 타서 닫힌 버튼을 연타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정말 꽁지가 빠지도록 운전해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눈앞에서 한 가정이 파탄나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뭐랄까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편분도 선하게 생기셨어요. 교회 목사 아들같이 진중하고 자상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처럼 보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내분의 친척 동생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이 참 와닿지도 않네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요즘 종종 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눈앞에서 사람을 기만하고 배신 때리는 상황의 절정을 보고 왔더니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믿기가 어렵고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네요. 여자친구를 사랑하곤 있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솔직히 그 아내분도 사랑 하나만 보고 다른 나머지 조건을 안 본 거잖아요. 저 진짜 제게 하소연을 하셨던 아내분의 말들 중에 자기가 돈으로 좋은 사람 하나를 버려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할 정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돈은 물론 평소와 다르게 2배에 가까운 큰 돈을 벌었지만 남의 치부를 훔쳐본 대가로 받은 것만 같아 찝찝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불륜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짓이 해로운 것을 누구나 다 알면서 왜 그렇게 못 즐겨서 안달인 건지.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건전한 관계가 정상인 것은 아니잖아요. 참, 저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막상 눈앞에 일련의 상황들이 펼쳐져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제 결혼 생활도 절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그러네요. 아무튼 저는 알아서 해결해 보겠지만 말입니다. 그 아내분께서 꼭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내셔서 복수도 하시고 무사히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